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과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슈 생생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대변인, 이거 오늘 뭐 화제가 유시민 작가가 그 어제 매불쇼 나가서 얘기한 거 오늘 뭐 화제더라고요. 많이 돌던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뭐 A그룹, B그룹, C그룹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고 지금 친명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돌 던지고 도망갈 사람들이다. 뭐 이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도 얘기했던데 보셨어요 혹시? 뭐 짤로 돌아다니는 것도 봤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맥락을 파악할 정도까지는 봤고요. 네네네.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전형적인 갈라치기? 아 유시민 작가가 갈라치기 한 거다. 아니 어떤 그룹을 어떤 나누는 것 자체가 가치 그리고 비가치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임의적이고 아하. 임의적으로 나눠서 쟤는 이익 집단이고 우리는 가치 집단이야 하는 걸 아하. 보통 가치 그 갈라치기라고 하죠. 네. 이게 뭐 통치 그룹이 하면 디바인된 룰이 되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냥 갈라치는 거고 편가르게 하는 거고 네. 그런 건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연배가 있다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누구나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제가 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설명하면은 네. 유시민 작가께서 젊었을 때도 그 지금의 유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처럼 굴었었습니다. 비슷했다. 네, 왜냐면은 저희가 DJ 시대에는 핵심 지지 그룹은 호남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주류 그룹은 뭐 동교동계였죠.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대로 넘어가면서 핵심 지지 그룹이 조금 더 변하고 커집니다. 노사모. 노사모가 호남이랑 중첩돼 있지만 호남과 일치하는 집단은 아닙니다. 북한에 올리기 권리당원. 네. 근데 그 노사모가 주류 이제 지지층이고 그다음에 당의 주류는 동교동계에서 친노로 넘어오는 거죠. 친문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친노, 노사모가 그대로 뭐 문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또 온라인 권리당원 기반의 다른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되고 또 당의 주류들도 친노에서 친문으로 넘어가는데 네. 보통 사람들은 친노, 친문 묶어서 쓰지만 다릅니다. 친노는 이제 문희상, 유인태, 뭐 안희정, 이광재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 친문은 아니잖아요. 다른 거고.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또 새로운 지지층 유입이 되는 거죠.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쪽, 뭐 주류 지지층은 늘 그 전통적 지지층을 보고 낡았다고 해왔습니다. 네.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DJ한테 하야하라 했었어요. 기억나실 텐데 그 청와대에 단 하루도 있을 이유가 없다. 이미 그 껍질일 뿐이다. 막 이랬거든요. 물론 일부 사건이 있었지만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라는 건 DJ와 완전히 중첩되는 건 아닌 거죠.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요 가치로 넘어오면서 그 전 어떤 정치 세력, 시대 정신은 좀 뒤로 나가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새로 뭔가가 설치되기도 하고 유산으로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. 요 흐름,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뉴미디어 지금 유 이재명 그룹이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님의 흐름인 거죠.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. 그 흐름인 거죠. 근데 이제 요 흐름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지우고 갈 때는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한테 심판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호남 홀대론이다 하면서 네.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제 전통적 지지층이 새로 들어온 유 이재명 그 지지층을 뭐 이익 기반 집단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이 확장되는 상징이다 하고 좀 환대하고 하는 걸 하는 게 좋죠. 특히 스피커들이라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속이 매우 좁고 단견이고 뭐 갈라치기다.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. 유시민 작가를 세게 비판했습니다. 이동훈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? 가치하고 이익을 갖다가 구분을 해가지고 사고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왜 이익과 가치가 따로 떨어져야 됩니까? 그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치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. 공동체 이익을 크게 만드는 게 정치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라는 그거 아닙니까?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치, 이익 이런 식으로
나누어가지고 일단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. 우리가 그때 저 유시민 작가가 한참 열심히 활동하실 때 그 노무현 초기에 네. 그게 사실 백바지 난닝구거든요. 네. 난닝구가 이제 실용파고 네. 백바지가 이제 유시민이 바로 백바지 원조잖아요. 네, 백바지 거기 입고 입고 나와서 나와가지고. 쭉 이렇게. 그래서 이념에 추구하던 말하자면 탈레반들이잖아요. 음.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면면이 저는 이어져 내려온다고 봐요.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실용주의 신난닝구 세력이 아닌가. 그걸 이어가고 있는 세력이고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은 그대로 그 백바지 세력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세력이고. 네.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. 다른 개념이 아니고 명청대전. 아하. 명청대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. 자기들 나름대로 프레임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뭐 벤다이그램 그래가지고 멋있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상 그거는 내용은 똑같다. 명청대전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저 벤 다이어그램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. 정치인이 네. 아니라. 네.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민주당의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해서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한 거고,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저 논리, 수학적으로도 이게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, 이를테면은 무슨 기준으로 가치 중심 지지층과 이익 중심 지지층을 어떤 데이터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기준이 있는가? 뭐냐?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할 때의 핵심 키워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지 않습니까?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그걸 정부안을 옹호하든 아니면은 뭐 강경파의 옹을 옹호하든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가치와 가치의 대결인 거죠. 가치와 가치의 충돌인 것이고 논쟁인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.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마치 이 공동체를 위한 가치지향형 지지고 나와 반하는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익 때문이다.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이건 갈라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지지층에게는 그런 이익이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가 되고 오만한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권력투쟁적인 성격에서 유 작가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청나라 입장이잖아요. 지금 유시민 뭐 작가는 청나라의 입장에서 명나라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명나라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.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기회주의자예요. 이재명 대통령 뭐 뜨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뭐 친한 척하고 이러지만 언젠가 빨리 제일 먼저 이렇게 배신 때릴 사람들이다.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주의자잖아요. 그러니까 저 이재명 그룹의 어떤 실용주의자들이 대해서 그렇죠. 이상주의자들 뭐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는 용어가 너희들 기회주의자다. 언제든 뭐 저기 지금 뜨니까 달라붙어 있지만은 제일 먼저 배신할 놈들이다라고 이게 비판을 하는 거죠.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은 어느 저 정치 세력들도 여기 보수만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장 강경파들이 말하자면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, 좀 현실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가장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. 너희들이 가장 비겁한 놈들이야. 여기 붙었다, 저기 붙었다 하는 놈들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보수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가장 저 보수 진영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그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. 지금도 들여다보면은 그 가장 윤회견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뭔가 원칙적이고 뭔가 이상주의적인 사람처럼 얘기해요. 그 타협하면 안 된다. 배신자라고 그러고. 그런 똑같은 논리가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진보 진영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. 기본적으로 어쨌든 워딩으로 보면 그렇게 뉴 이재명 뭐 문 어게인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갈라치고 맞지 않다라는 게 아마 그 워딩일 텐데 이게 지금 이러한 말이 나오고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여권 물밑에서 이제 8월 전당대회 등 둘러싼 이 세력 간의 어떤 주도권 확보 흐름 이것이 물밑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. 뭐 왜냐면은 지지층 그룹마다 자기들이 염원하는 후보군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뭐 이를테면 소위 유재명이라고 불리는 지지층들은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선호가 높다든가, 아니고 저 유시민 작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평가가 되죠. 유시민 작가가 얘기할 때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하고 정청래 대표는 내가 2배로 더 사과하겠다. 해서 이게 지금 서로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유시민, 정청래 두 정치인이
정치인이라고 유시민 작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지금 서로 사과하고 뭐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오히려 화해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고, 이것이 결국 이제 언론에서 해석이 이러한 어떤 이 명청대전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이 대변인께서도 비슷하게 봅니까? 어떻게 봅니까? 그러니까 이게 그 명청대전에 새로운 프레임으로 자기가 좀 만들어낸 거예요. 자꾸 이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게 명청대전 이러니까 별로 지금 저 작년 8월부터 계속 명청대전 하니까 별로 좋지도 않고,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 한 바는 딱 뻔해요. 청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르지 않아.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우리 생각이 똑같아. 다만 거기 이상한 놈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현혹하고 있는 그 기회주의자들이 문제인 거야.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지 않아. 그걸 오늘 오늘 정청래 대표가 거기 뭡니까 김어준 방송 가가지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. 검찰 개혁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검찰 개혁 우리하고 똑같아.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이상한 애들이 정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더라. 왜곡했더라. 네, 그래서 봐봐 중수청법 그 45조인가요? 그 얘기 하잖아요. 그거 청와대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드러내라고 한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. 이거는 명청대전의 새로운 프레임인데 뭐냐, 명나라 세력인데 명나라 주위에 붙어 있는 이상한 선수들을 갖다가 기회주의자들이고 나쁜 놈이다. 한마디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이다. 네. 봅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말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무능하다는 비판이 되지 않습니까? 보통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를 칭찬하는 분들은 그 소위 보수에서는 만기칠람이라고 비판받는 그 디테일한 마이크로 매니징 그걸 칭찬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일일이 국무회의에서 다 챙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다 확인하고 하는 것, 뭔가 누구를 보고받을 때도 보고서 미리 다 읽고 와서 그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칭찬해 왔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꼼꼼히 챙겼는데 이 큰 의제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대통령을 속여 넘어갈 수 있고 대통령이 확인도 안 한 정부안이 승인돼서 내려오고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?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그거는 정치권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개파 불문, 정파 불문 다 동의할 겁니다. 이게 대통령 승인 없이 그냥 나올 수는 없다는 걸. 근데 그거를 지지층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.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난 대통령 생각이랑 다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보자 안 했고 주변 사람들이 속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. 우상호 정무수석, 정성호 장관, 윤호중 장관 이런 분들이 무슨 수로 대통령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? 사실은 정보안이라는 건 다 승인이 돼서 나온 거고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끝까지 봤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얘네들이 대통령 속였다고 하면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. 이거는 진영 내에 소음이 커지니까 대통령께서 국정을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한 발 양보해서 그러면은 한 번 더 타협한 이런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넘어가야지.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을 누굴 속였다, 누가 정치적 책임지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이게 사실은 정책과 정책의 논쟁인데 합의가 됐으면은 해결됐다 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네.